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80세의 벽을 넘어 행복한 100세를 만드는 비밀이에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0세가 넘어 매일 아침 웃으며 일어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수다 떨며 활기차게 사는 모습, 꿈 같지 않으신가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80세라니, 그때는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질 텐데 하며 걱정부터 드는 분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 50대 초반인 지금 그런 두려움 느낀 적 있습니다. 몇 년 전 상담자로 일하면서 만난 82세 내담자 영철 아저씨의 사연이 제 생각을 바꿨어요. 영철 아저씨는 민수쌤, 저 요즘 약봉지 어디 뒀는지 기억도 안 나고 자꾸 치매 아닌가 싶어요. 이래서 80대는 끝난 거 아닌가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화해보니 아저씨는 운전을 그만두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으면서 점점 집에만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아저씨, 다시 운전해보시고 친구들과 커피 한 잔 어때요? 그 뒤 몇 달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민수쌤, 요즘 삶이 다시 재밌어졌어요. 하시는 모습 보고 80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책 80세의 벽에 따르면 80세는 신체적 정서적 도전이 큰 시기지만 이 벽을 잘 넘으면 행복한 20년을 보낼 수 있대요. 실제로 80대 이상 노인 70%가 건강관리보다 삶의 즐거움을 우선시한다고 답했어요.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우리가 건강상식에 얽매이기보다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0세 벽을 넘어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6가지 비밀을 제 경험과 상담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풀어볼게요. 첫째, 왜 배우자가 효자보다 낫는지. 둘째,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셋째, 참거나 무리하지 않는 삶의 기술. 넷째, 건강검진을 과감히 건너뛰는 법. 다섯째, 내게 맞는 의사 찾기. 여섯째, 약을 최소화하는 지혜.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50대, 60대인 지금부터 준비해 80세를 빛나게 만들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특별한 여정 함께 시작해봅시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저는 단연코 고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상담자로 수백 명의 노년 내담자를 만나며 깨달은 건 곁에 누군가가 있을 때 삶이 훨씬 빛난다는 거예요. 특히 그 누군가는 자식보다 배우자일 때 더 강력하죠. 상담자로 만난 79세 내담자 병수 아저씨의 사연부터 들려드릴게요. 병수 아저씨는 아내를 잃고 3년째 혼자 사셨어요. 민수쌤,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오긴 하는데 평소엔 너무 외롭고 허전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아저씨가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동갑내기 순자 할머니와 재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근데 자식들이 반대했죠. 아빠,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요. 저는 아저씨와 깊이 대화하며 물었어요. 아저씨, 순자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어때요? 아저씨가 웃으며 그냥 커피 마셔도 같이 TV 봐도 하루가 행복해요. 하시더라고요. 결국 병수 아저씨는 자식들 설득하고 재혼하셨어요. 1년 뒤 아저씨가 찾아와서 민수쌤, 재혼한 뒤로 혈압약도 덜 먹고 매일 웃어요. 자식들보다 순자가 최고예요. 하시더라고요. 이 사연에서 배운 건 배우자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노년의 고독을 이겨내는 동반자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배우자와의 친밀감은 옥시토신 분비를 늘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의미를 키웁니다. 한국의 효 문화에선 자식이 부모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멀리 있고 배우자는 매일 곁에 있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손잡고 동네 산책하며 서로 농담 던지는 모습. 그게 바로 행복한 80대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와 지금부터 더 깊은 관계를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혼 생각 중이시라면 자식 반대 걱정 말고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하세요. 배우자는 최고의 헬스 트레이너예요. 매일 내 기분을 띄워주니까요. 80세가 되면 많은 분이 이제 늙었으니 쉬어야지 하며 활동을 줄이세요. 근데 그 순간 삶의 활력이 빠져나간다는 거 아셨나요? 상담자로서 활동을 이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내담자로 상담받았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50대 후반 건강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무리하면 안 되지 하며 등산을 그만뒀어요. 근데 몇 달 뒤 체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지더라고요. 상담사분이 민수님, 등산 다시 시작해보세요. 몸이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야 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가볍게 동네 언덕을 올랐죠. 놀랍게도 체력이 돌아오고 아내와 등산하며 수다 떠는 시간이 제 삶의 활력이 됐어요. 또 다른 사례, 상담자로 만난 81세 내담자, 재민 아저씨예요. 재민 아저씨는 80세 되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셨어요. 민수쌤, 요즘 뉴스에서 80대 운전사고 얘기 많아서 겁났어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면허 반납 후 외출이 줄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뜸해지면서 우울감이 커졌어요. 저는 통계를 보여드렸죠. 아저씨, 80대 운전사고는 20대보다 적어요. 언론이 과장한 거예요. 결국 아저씨는 운전 재개, 동네 마트 가는 길에 친구들과 커피 마시며 민수쌤,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하시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활동 지속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유지해 치매 진행을 늦춥니다. 특히 운전, 학습 같은 복잡한 활동은 인지 기능을 강화하죠. 한국에선 80대 운전이 논란이지만 안전 운전 가능하다면 계속하시는 게 좋아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며 좋아하는 노래 틀고 친구 만나러 가는 길. 그게 80대의 젊음이에요. 그러니까 운전, 취미, 학습, 뭐든 할 수 있는 건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80대에도 운전면허는 내 청춘의 증명서예요. 반납은 아직 일러요. 젊을 땐 건강하려면 참아야지가 통했죠. 근데 80세엔 그 상식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상담자로 참거나 무리하는 대신 자유롭게 사는 게 노년의 비결임을 배웠어요. 상담자로 만난 83세 내담자, 동호 아저씨의 사연이에요. 동호 아저씨는 민수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높다고 해서 기름진 음식 끊었어요. 근데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어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었죠. 아저씨,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삼겹살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했어요. 아저씨, 삼겹살 적당히 드시고 산책 좀 늘려보세요. 몇 달 뒤, 아저씨가 민수쌤 삼겹살 먹으니 기운나고 친구들과 소주도 한잔했어요.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내담자로 겪은 일이에요. 50대 중반 혈압 관리한다고 매일 아침 격렬한 러닝했죠. 근데 무릎이 아프고 피로만 쌓이더라고요. 상담사분이 민수님, 80대 생각하면 지금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가벼운 산책이 최고예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공원 걷기 시작했죠. 아내와 꽃구경하며 걷는데 건강도 챙기고 대화도 늘었어요. 심리학적으로 먹고 싶은 음식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해 행복감을 키웁니다. 80대엔 골밀도 저하로 넘어짐 주의해야 하지만 적당한 술이나 고기는 단백질 보충에 좋아요. 운동도 마찬가지. 격렬한 헬스보다 산책이 뇌와 심장에 더 효과적이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겹살 한 점에 소주 한 잔, 친구와 웃으며 나누는 순간. 그게 80대의 건강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건 드시고 운동은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80대엔 삼겹살이 약이에요. 의사보다 고깃집 사장님을 믿어보세요. 건강검진, 50대, 60대엔 필수죠. 근데 80대엔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어요. 상담자로서 검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노년의 자유를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담자로 만난 80세 내담자, 상민 아저씨의 사연이에요. 상민 아저씨는 검진에서 위에 작은 종양 발견됐다고 수술 권유받았어요. 민수쌤, 수술해야 하나요? 겁나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었죠. 아저씨, 지금 생활에 불편함 있으신가요? 아니요. 밥 잘 먹고 친구들과 바둑도 둬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했어요. 아저씨, 수술 대신 정기 관찰 어때요? 결국 아저씨는 수술 안 하고 2년째 건강히 지내세요. 민수쌤, 검진만 믿었으면 누워 있었을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내담자로 겪은 일이에요. 50대 후반 검진에서 혈당 살짝 높다고 약 처방받았죠. 근데 약 먹으니 어지럽고 기운 없더라고요. 상담사분이 민수님, 80대엔 수치보다 몸 상태가 중요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 줄이고 식단 조절로 바꿨죠. 결과 기운 돌아오고 아내와 외식도 즐기게 됐어요. 심리학적으로 검진 수치에 집착하면 불안이 커져요. 80대엔 암 진행이 느리고 수술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한국의 건강검진 문화는 세계적으론 드물 정도로 철저하지만 80대엔 나만의 정상을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진 걱정 대신 친구와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여유. 그게 80대의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80대엔 검진에 얽매이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검진 결과지는 80대엔 장식품이에요.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80대엔 의사가 삶의 동반자나 다름없죠. 근데 모든 의사가 나와 맞는 건 아니에요. 상담자로 내게 맞는 의사를 찾는 게 노년의 지혜임을 배웠어요. 상담자로 만난 84세 내담자, 기철 아저씨의 사연이에요. 기철 아저씨는 혈압약 먹다가 어지러워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약 계속 먹어야 해요만 반복했대요. 민수쌤, 저 이 의사 말 안 듣고 싶어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안했죠. 아저씨, 다른 의사 찾아보세요. 아저씨 몸 상태를 귀 기울여 듣는 분이요. 결국 아저씨는 새 의사를 만나 약 용량 줄이고 가벼운 산책 처방받았어요. 민수쌤, 새 의사 덕에 다시 기운 났어요.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내담자로 겪은 일이에요. 50대 중반 콜레스테롤 약 처방받았는데 피로감 심해졌죠. 의사에게 말했더니 수치가 중요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상담사분이 민수님, 의사도 사람입니다. 나와 맞는 분 찾아야 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사 만나 약 바꾸고 식단 조절로 전환했죠. 결과 피로 사라지고 아내와 여행도 다녔어요. 심리학적으로 신뢰 기반의 의사 환자 관계는 치료 효과를 높입니다. 한국 병원 문화에선 수치 중심 진료가 많지만 80대엔 내 몸 상태를 존중해주는 의사가 필요해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와 대화하며 이 약 나랑 안 맞아요라고 솔직히 말하는 모습. 그게 80대의 주체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의사를 만나보고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의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사는 약보다 내 얘기를 먼저 처방해줘요. 마지막으로 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80대엔 약이 많아질수록 독이 될 수 있어요. 상담자로 약을 최소화하는 게 노년의 자유를 지킨다는 걸 배웠어요. 상담자로 만난 80세 내담자, 호준 아저씨의 사연이에요. 호준 아저씨는 혈압, 콜레스테롤, 위장약 등 하루 한 주먹 약을 드셨어요. 민수쌤, 약 먹어도 몸이 무겁고 기운 없어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의사와 상의해 약 줄이는 걸 제안했죠. 결국 혈압약만 남기고 나머지는 식단과 산책으로 대체했어요. 몇 달 뒤 아저씨가 민수쌤, 약 덜 먹으니 몸이 가벼워요. 친구들과 낚시도 다녀왔어요.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내담자로 겪은 일이에요. 50대 후반 관절염 약에 위장약까지 처방받았죠. 근데 소화불량 심해지더라고요. 상담사분이 민수님, 80대엔 약보다 몸의 균형이 중요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 줄이고 스트레칭 늘렸죠. 결과 관절도 좋아지고 아내와 춤도 춰봤어요. 심리학적으로 약 과다 복용은 심리적 의존을 키우고 신체 균형을 깨뜨려요. 80대엔 혈압혈당 약이 수치를 낮추면 저산소 상태로 면역 저하 위험이 커지죠. 한국의 과다 처방 문화 속에서도 증상에 맞는 최소약이 답이에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봉지 대신 친구와 낚시 가방 챙기는 모습. 그게 80대의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약은 꼭 필요한 것만 최소로 드시기 바랍니다. 유머 하나 더. 약은 조미료예요. 너무 많이 치면 인생의 맛이 망가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80 새벽을 넘어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6가지 비밀을 함께 탐험했어요. 첫째, 배우자는 효자보다 강력한 동반자예요. 둘째, 운전, 학습, 취미 할 수 있는 건 계속하세요. 셋째, 먹고 싶은 건 먹고 무리한 운동은 피하세요. 넷째, 건강검진 대신 내 몸을 믿으세요. 다섯째, 내 말을 귀 기울이는 의사를 찾으세요. 여섯째, 약은 최소로, 자유는 최대로 누리세요. 상담자로, 내담자로 겪으며 깨달은 건 8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50대, 60대인 지금부터 준비하면 80대에도 웃음과 활력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좋아하는 음식 한 접시, 배우자와 따뜻한 대화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노년을 빛나게 할 겁니다. 이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80대 꿈이나 노후 사연 댓글로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만나요. 민수였습니다.